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발가벗고 달려드는 도깨비 부작을 써 붙여도 효험이 없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며 망측한 몰골을 해가지고 달려드는 도깨비는 귀신을 쫓는 부적을 써 붙여도 통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죽기 살기로 체면 없이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당해낼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덤비는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이라크의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한 일본은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요르단에 비긴 한국 대표팀의 전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요르단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주 2차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요르단과 같은 1승 1무가 됐지만 골득실에서 밀려줘 2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25일 이미 탈락이 확정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이 조 선두를 차지할 경우 일본과 16강에서 만나게 되기에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순위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전력이 우위라고 자부하면서도 16강에서 만나는 것은 원치 않는 눈치입니다. 일본의 매체 디엔선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2연승으로 16강행을 결정하고 싶었던 한국이 요르단에게 막판까지 리드를 허용하며 무너지나 싶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자책골 운으로 어떻게든 따라잡았고 고전 끝에 2대2로 비겼다며 한국 언론도 혹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엔선은 독일 이적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를 인용하며 한국 선수단의 몸값 총액은 1억 6,960만 유로, 하나 2,467억 원으로 일본의 1억 1,310만 유로, 하나 1,645억 원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은 1960년이 마지막이라며 한국 대표팀을 평가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2,467억 원의 군단인 한국 대표팀이 부끄러움을 간신히 회피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남의 부끄러움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 대표팀으로 인해 이라크가 42년 만에 경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이라크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을 2대1로 꺾는 대이변이 발생하자 이라크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일본을 꺾은 건 1982 뉴델리 아시안게임 8강전 이후 42년 만입니다. 이라크는 조별리그 1차전 인도네시아에 3대1로 이긴 데 이어 2연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파 랭킹 63위인 이라크가 17위 일본을 이기자 이라크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X 등 SNS에 따르면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차들은 경적을 울렸고 시민들은 국기를 들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차 위에 올라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방송 알수마리아에 따르면 이라크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는 대표팀의 금전적인 보상을 지시했습니다. 알수다니 총리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패배를 당한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국가대표팀 수비수 토미야스 다케이로는 꽤 분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조별리그 통과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각각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 패배가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는 결과를 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골키퍼를 비롯한 일본 대표팀의 모든 선수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르단전 무승부에 땅을 치며 분한 마음 표출한 손흥민에게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승리의 집념이 대단하다며 일본 선수들과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네티즌들은 캡틴 손흥민의 승리욕과 열정에 놀라움과 존경을 표시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에 속해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2대1로 잡으며 시원하게 출발한 한국은 2차전인 요르단전에서 2대2로 진땀 나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은 전반 9분 만에 한국의 선제골을 넣었지만 한국이 연달아 2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습니다.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황인범의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막고 들어가면서 가까스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요르단과 나란히 1승 1무를 기록했지만 득실차에서 2대4로 밀려줘 1위를 요르단에 내줬습니다. 전반에 허무하게 2골을 내준 한국이지만 후반 막판 계속 상대의 문전을 두드리며 기회를 노렸기에 무승부로 끝난 결과가 더욱 아쉬웠습니다. 이날 중계 화면에는 경기 직후 손흥민이 피치에 엎드려 손으로 땅을 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는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소개한 일본 매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무려 1,5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은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선수도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아쉬워하지 않았고 손흥민이 유럽에서 성공해서 아시안컵에 이렇게 진심인 줄 몰랐다며 경기 종료 직후 이렇게까지 반성하는 모습과 승부에 대한 집념은 우리가 일본 대표 선수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요르단전 전날 열린 D조 이라크와의 2차전에서 졸전 끝에 1대2로 졌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은
조 1위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 직전 일본 대표팀의 쿠보 다케우사가 내게 월급을 주는 건 소속팀이고 팀을 이렇게 오래 비우고 대회에 나와야 하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아시안컵도 유로 대회처럼 유럽 리그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한 게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를 비롯한 일본 선수들 대부분이 일본의 아시안컵 우승보다 본인의 소속팀에서 헌신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선수들의 의지는 일본과는 다릅니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축구 커리어에서 우승 경험이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뿐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까지 함께 뛰는 이번 아시안컵이야말로 손흥민이 제대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때문에 체면이 구겨져도 조 2위가 앞으로의 일정에 더 수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1위를 하면 자존심은 지키지만 토너먼트부터 가시밭길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의 1위를 내주고 조 2위로 16강에 오르면 속은 쓰리나 대지는 수월해집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23 아시안컵에서 2조 2위로 떨어졌습니다. 예선 전승 통과를 자신했는데 이미 꼬인 상태입니다. 1위는 요르단입니다. 1차전서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대파한 요르단은 우승 후보 한국과 2대2로 비기면서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승점은 한국과 같지만 득실 차에서 앞서 2조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종 순위는 3차전이 끝난 뒤 확정됩니다. 오는 25일 일제히 열릴 2조 최종전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경기하고 요르단이 바레인을 꺾으면 한국은 요르단이 바레인을 상대로 승리하는 스코어보다 3골을 더 넣고 이겨야 1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잡고 요르단이 바레인에 비기거나 패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조 1위가 됩니다. 결국 한국은 요르단의 승리 스코어보다 3골 이상 더 넣고 이기거나 요르단이 비기거나 패해야 조 1위 자리와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위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위에 따라 16강 토너먼트 시나리오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시안컵은 각 조별 순위에 따른 토너먼트 대진과 장소 등을 모두 확정해 놓았습니다. 2조 1위는 16강에서 D조 2위와 만나는데 한일전이 유력합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2강으로 꼽혔던 한국과 일본은 두 팀 모두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를 경우 결승전 전까지 만날 일이 없었지만 일본이 이라크에 덜미가 잡혀 꼬였습니다. 1승 1패의 일본이 최종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할 확률은 적어 일본이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칠 확률은 99%에 가깝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은 31일 오후 8시 30분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서로가 부담스러운 16강전을 펼칩니다. 알투마마 스타디움은 한국이 요르단과 2차전을 치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넘더라도 가시밭길은 계속됩니다. 8강에선 중동의 강호 이란과 맞붙을 공산이 큽니다. 한국은 8강에서 C조 1위와 조 3위 와일드카드 통과 팀의 맞대결 승자와 경기하는데 C조서 2승으로 16강을 조기 확정한 이란이 아무래도 유력합니다. 이란과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5회 연속 아시안컵 8강에서 만난 악연의 팀입니다. 이번에 또 만나면 대회 8강에서만 6번째 격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유독 이란에 약했습니다. 아시아 팀을 상대로는 흔치 않게 그동안의 전적에서도 10승 10무 13패로 밀립니다. 이후 4강에선 개최국 카타르 혹은 다크호스인 우즈베키스탄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모로 난코스입니다. 요르단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가면 자존심은 다소 구기지만 일본과 이란 등은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2조 2위는 16강서 F조 1위와 만납니다.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태국입니다. F조의 현재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승으로 1위, 태국이 1승 1무로 2위입니다. 사실상 두 팀의 16강 직행이 유력한 가운데 최종전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사우디가 태국을 상대로 이기거나 비기면 한국의 상대는 사우디, 태국이 사우디를 이기면 한국의 상대는 태국입니다. 사우디도 껄끄러운 상대지만 한일전이 주는 무게감과 부담에 비해서는 낮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장소와 일정도 달라집니다. 한국은 31일 오전 1시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16강전을 갖습니다.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은 한국이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른 곳이자 포르투갈을 2대1로 꺾으며 기적을 썼던 경기장입니다. 8강에선 B조 1위 호주와 와일드카드 통과 팀 승자와 만나는데 호주가 유력합니다. 피지컬이 좋은 호주 역시 까다롭지만 이란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이후 4강에선 D조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던 이라크나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 등이 올라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상징인 우길기가 퇴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팬들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우길기를 심심찮게 꺼내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그리고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연속적으로 우길기를 걸어 국제사회를 도발했습니다. 피파는 선수나 관중이 민족 등과 관련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깨비 마냥 우길기를 흔들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2조 예선 2차전 코스타리카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본인이 관중석 난간에 우길기를 펼쳐놓자 대회 관계자가 황급히 철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한일전에 우길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 한일전서도 일본 관객들은 우길기를 꺼냈습니다. 안방에서 개최한 경기였던 탓인지 당시 일본 팬들은 아주 당당하게 우길기를 직접 들고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는 우길기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모양인지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일본 대표팀의 응원단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우길기 응원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일본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만만해 보이면 훔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만만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국인이라며 우기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이가 없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우기다가 화를 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뺏어가기에 더 신경 쓰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깨비 같은 주변 국가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착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